여러분, 혈관이 한번 막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심근경색, 뇌졸중, 심하면 단 몇 분 만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주 조용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이 위험한 고지혈증을 예방하고 이미 높아진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 낮출 수 있는 핵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러니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서 메모할 수첩 하나 준비해 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몇 살이신지,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된답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얼마 전 60대 중반 남성 환자분이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손에는 건강검진 결과지를 들고 계셨는데 총 콜레스테롤이 280, LDL 콜레스테롤이 170이었습니다. 내과에서는 당장 고지혈증 약을 처방받으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교수님, 정말 약을 평생 먹어야 할까요? 약 말고 다른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저는 그분께 한 가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비싼 오메가3 영양제도 아니고 특별한 건강식품도 아닌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하나였죠. 석 달 후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190대로 LDL은 130대로 뚝 떨어졌더군요. 약 하나를 먹지 않고 말입니다. 교수님, 정말 신기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요. 왜 아무도 이걸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그분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부터 풀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건 큰 오해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이에요. 우리 뇌를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기도 하고 성호르몬을 만드는 원료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콜레스테롤이 너무 부족해도 문제가 됩니다.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고 기억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콜레스테롤을 적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럼 문제가 뭘까요? 바로 균형의 문제입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부족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특히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달라붙으면서 혈관을 좁히고 결국 동맥경화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혈관을 하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깨끗한 물이 흘러야 하는데 기름기 많은 찌꺼기들이 계속 흘러가면서 관벽에 달라붙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찌꺼기들이 쌓이고 굳어져서 결국 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 고지혈증 환자가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식습관 변화입니다. 예전 우리 부모님 세대를 생각해 보세요. 보리밥에 나물, 김치, 된장찌개. 지금 보면 완전한 웰빙 식단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흰 쌀밥, 기름진 고기, 튀긴 음식, 인스턴트 식품. 한의학에서는 이를 고량진미라고 부릅니다. 너무 기름지고 달고 맛있는 음식들 말이에요. 옛날 사진을 보면 정말 신기해요. 밥을 산처럼 퍼서 먹고 김치도 한 접시 가득 먹었는데 사람들은 다 말라 있었거든요. 지금은 밥 반 공기 먹어도 살이 찌죠. 이게 바로 음식의 질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현미, 잡곡밥을 먹어서 섬유질이 풍부했고 나물과 김치 같은 발효식품으로 장 건강도 좋았어요. 반면 지금은 정제된 탄수화물, 가공식품, 트랜스지방이 넘쳐나죠. 두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예전엔 걸어서 출근하고 계단으로 오르내리고 몸을 많이 움직였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차로 이동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죠. 세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수준은 정말 심각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혈당을 올리고 콜레스테롤 합성도 증가시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혈액 속에 기름 성분이 둥둥 떠다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지혈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혈액은 우리 몸 전체를 돕니다. 뇌에만 가는 혈액, 심장에만 가는 혈액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혈액이 탁해지면 온몸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 오고 심장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옵니다. 콩팥의 미세혈관이 손상되면 심부전이 되고 눈의 미세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당뇨망막병증이 생겨요. 정말 무서운 질병들이 다 혈관 문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특히 뇌혈관 질환은 정말 무섭습니다. 한번 뇌졸중이 오면 반신마비가 될 수도 있고 언어장애가 생길 수도 있어요. 심근경색도 마찬가지고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약부터 생각하시는데 사실 고지혈증 약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스타틴 계열 약물들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춰주지만 간 기능에 부담을 주기도 하고 근육통 같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스타틴 약물의 부작용을 살펴보면 간 수치 상승, 근육통, 소화불량, 기억력 저하 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장기간 복용 시에는 이런 부작용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해요. 더 중요한 건 약은 증상을 억누르는 것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약을 끊으면 다시 수치가 올라가죠. 마치 새는 수도꼭지 아래 양동이를 놓고 물을 퍼내는 것과 같아요. 근본적으로는 수도꼭지를 고쳐야 하는 거죠. 그럼 수도꼭지를 어떻게 고칠까요? 바로 혈관의 염증을 없애고 혈액을 맑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항산화, 항염 작용을 하는 물질이 필요해요.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의 점도를 낮춰서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것이 바로 생들기름입니다. 여러분, 생들기름이 뭔지 아세요? 들깨를 볶지 않고 화학 처리도 하지 않고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짜낸 기름을 말합니다. 이를 냉압착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 들기름 속에 오메가3 지방산이 그대로 살아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파는 들기름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들깨를 볶아서 향을 내고 높은 온도에서 압착하거나 화학용매를 사용해서 추출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율은 높아지지만 열에 약한 오메가3가 파괴되거나 변성됩니다. 반면 생들기름은 들깨를 볶지 않은 상태에서 40도 이하의 낮은 온도로 천천히 압착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율도 낮지만 오메가3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오메가3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불균형입니다. 이상적으로는 오메가6 대 오메가3 비율이 4대1 정도여야 하는데 현실은 어떨까요? 대부분 20대 1, 심지어 30대 1까지 되기도 합니다. 오메가6는 우리가 흔히 먹는 식용유, 육류,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어서 과다 섭취하기 쉬워요. 콩기름, 옥수수 기름, 참기름 등에 오메가6가 풍부합니다. 반면 오메가3는 의식적으로 챙겨 먹지 않으면 부족하기 쉽죠. 오메가6가 많으면 염증이 증가하고 오메가3가 많으면 염증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균형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생들기름 한 스푼에는 하루 필요한 오메가3의 1일 권장량이 들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3가 약 50% 이상 함유되어 있어요. 이 오메가3는 혈관벽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액의 점도를 낮춰서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해요. 또한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해서 혈전 형성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총 콜레스테롤이 평균 15%, 중성 지방이 평균 25%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알파리놀렌산을 하루 2.5g 이상 섭취한 그룹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30% 감소했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국내 연구도 있습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중년 여성들에게 생들기름을 8주간 섭취하게 했을 때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생들기름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입니다. 밥숟가락으로 한 스푼 그냥 드시면 됩니다. 왜 공복에 드셔야 할까요? 위가 비어 있을 때 흡수율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느끼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적응되면 고소한 맛이 나요. 들깨 특유의 고소함이 입안에 퍼지면서 오히려 기분이 좋아집니다. 만약 그냥 먹기가 힘드시다면 현미밥을 지을 때 넣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밥 2컵 정도의 생들기름 한 스푼을 넣고 지으시면 밥의 고소한 맛도 나고 영양도 더해집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야채 샐러드에 드레싱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어요. 올리브 오일 대신 생들기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열하시면 안 됩니다. 오메가3는 열에 약해서 파괴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방법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계란 하나를 컵에 깨뜨린 다음 생들기름 한 스푼을 넣고 함께 드시는 거예요. 계란의 단백질과 생들기름의 오메가3가 만나면 정말 훌륭한 조합이 됩니다. 계란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콜레스테롤 대사를 개선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생들기름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날계란을 드시기 힘든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택하시면 됩니다. 살짝 삶은 계란에 생들기름을 찍어 드셔도 좋아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생들기름에 마늘을 갈아서 넣어두시면 마늘 오일이 됩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혈관 건강에 추가로 도움을 주거든요. 다만 마늘을 넣으시면 냉장 보관하시고 일주일 이내에 드시길 권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생들기름은 장을 활발하게 만드는 작용이 있어서 처음에는 설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찻숟가락 반 스푼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특히 평소 장이 예민하신 분들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찻숟가락 반 스푼으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보시면서 서서히 늘려가세요. 또 어떤 분들은 기름인데 살찌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생들기름의 오메가3는 오히려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서 체지방 분해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오메가3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에너지 대사를 촉진합니다. 또한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서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생들기름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냉압착으로 제조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볶은 들깨로 만든 일반 들기름과는 영양 성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품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유기농 들깨로 만든 제품을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둘째, 하루 한 스푼 아침 공복에 드세요. 가능하면 식사 30분 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에 드셔야 흡수율이 높고 위산 분비도 촉진되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개봉 후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가능하면 한 달 이내에 드시길 권합니다. 오메가3는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면 쉽게 산화되거든요. 산화된 기름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넷째,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보면서 늘려가세요. 급하게 많이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꾸준함이 더 중요합니다. 다섯째, 가열해서 조리하지 마세요. 오메가3는 40도만 넘어가도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생으로 드셔야 해요. 이런 방법으로 꾸준히 드시면 2~3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분명히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생들기름의 효과는 콜레스테롤 개선에만 그치지 않아요. 오메가3는 뇌 건강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DHA라는 성분은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이에요. 우리 뇌의 60%가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많은 부분이 DHA입니다. 생들기름에 들어있는 알파리놀렌산은 우리 몸에서 DHA로 전환됩니다. 전환율이 높지는 않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집중력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70대 초반 여성분이 계셨는데 치매 초기 증상으로 걱정이 많으셨어요. 이름을 잘 잊어버리고 어제 한 일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생들기름을 꾸준히 드시라고 권했더니 석 달 후 요즘 머리가 한결 맑아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약속도 덜 잊어버리고 책을 읽을 때도 집중이 더 잘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치매를 예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염증성 질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특히 무릎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정말 흔한 질환입니다. 관절염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염증입니다. 오메가3의 항염 작용으로 관절 염증을 줄여서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에게 오메가3를 투여했을 때 관절 통증과 아침 경직감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토피나 습진 같은 피부 질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질환들도 결국은 염증성 질환이거든요. 오메가3의 항염 작용으로 피부 염증을 줄일 수 있어요. 심지어 우울증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오메가3 부족이 우울증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뇌에서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실제로 북유럽같이 생선을 많이 먹는 나라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통계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생들기름 한 스푼이 정말 많은 것을 해결해주는 만능 해결사 같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는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재생되는 주기가 대략 3개월 정도이거든요. 혈액 속 적혈구의 수명이 120일, 즉 4개월입니다. 그래서 혈액이 완전히 새로워지려면 적어도 3, 4개월은 걸려요. 혈관 내피세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 달 먹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3개월, 가능하면 6개월 이상 꾸준히 드시길 권합니다.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생들기름만 드시고 다른 생활 습관은 그대로 두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기름진 음식은 줄이시고 가능하면 걷기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셔야 해요. 특히 트랜스지방이 들어간 음식들은 피하시길 권합니다. 마가린, 쇼트닝이 들어간 빵류, 과자류, 튀김류 등은 오메가3의 좋은 작용을 방해할 수 있어요. 트랜스지방은 정말 나쁜 지방입니다.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나쁜 LDL 콜레스테롤은 높입니다. 또한 염증을 증가시켜서 오메가3의 항염 작용을 상쇄시켜 버려요. 대신 견과류, 등푸른 생선, 각종 채소와 과일을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견과류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해서 오메가3의 산화를 방지해 줍니다. 특히 호두에는 알파리놀렌산이 많이 들어 있어서 생들기름과 함께 드시면 좋아요. 등푸른 생선에는 DHA와 EPA가 풍부합니다. 생들기름에 알파리놀렌산과 함께 오메가3의 다양한 형태를 섭취할 수 있어요. 채소와 과일의 항산화 성분들은 오메가3와 함께 작용해서 염증을 더욱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의 경우입니다. 갑자기 약을 끊으시면 안 되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에 서서히 줄여나가시길 바랍니다. 생들기름을 꾸준히 드시면서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고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그때 의사와 상의해서 약물 조절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스타틴 계열 약물을 갑자기 끊으면 리바운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진과 상의하면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경험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50대 중반 여성분이었는데 총 콜레스테롤이 260, 중성 지방이 300을 넘었던 분이셨어요. 이미 스타틴 약을 드시고 계셨지만 수치가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께 생들기름 섭취를 권했고 동시에 식습관 개선도 함께 하셨어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채소 섭취를 늘리고 규칙적인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죠. 3개월 후 검사에서 총 콜레스테롤이 210, 중성 지방이 150으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의사와 상의해서 약물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6개월 후에는 완전히 약을 끊을 수 있었어요. 물론 모든 분에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차가 있고 유전적 요인도 있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생들기름과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많은 분들이 좋은 결과를 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들기름의 품질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생들기름이 같은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생들기름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원료를 확인하세요. 국산 유기농 들깨로 만든 제품이 가장 좋습니다. 수입 들깨는 운송 과정에서 산화될 가능성이 있고 농약 잔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둘째, 제조 방법을 확인하세요. 냉압착, 저온압착이라고 명시된 제품을 선택하시고 화학 용매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표기된 제품을 고르세요. 셋째, 포장 상태를 확인하세요. 오메가3는 빛에도 약하기 때문에 차광 용기에 담긴 제품이 좋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보다는 어두운 색 유리병이나 알루미늄 용기가 더 좋아요. 넷째, 제조일자를 확인하세요. 가능하면 제조한 지 3개월 이내에 신선한 제품을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다섯째, 가격도 고려하세요. 너무 싼 제품은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원료로 올바른 방법으로 제조하면 그만큼 비용이 들거든요. 생들기름을 드실 때 주의사항도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첫째, 혈액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오메가3가 혈액응고를 더욱 억제할 수 있어서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둘째, 수술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수술 2주 전부터 섭취를 중단하시길 권합니다. 수술 중 출혈이 증가할 수 있거든요. 셋째,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들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드시면 안 되고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넷째, 담석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하세요. 기름기가 담낭을 자극할 수 있어서 담석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이제 생들기름 외에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되는 다른 방법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수용성 식이섬유를 많이 드세요. 오트밀, 보리, 콩류, 사과, 당근 등의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 저하에 효과적이에요. 귀리에 많이 들어있는데 하루 3g 정도 섭취하면 콜레스테롤을 5~6% 정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둘째, 식물 스테롤을 섭취하세요. 견과류, 씨앗류, 식물성 오일에 들어있는 식물 스테롤은 콜레스테롤과 구조가 비슷해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합니다. 하루 2g 정도 섭취하면 LDL 콜레스테롤을 10% 정도 낮출 수 있어요. 아몬드, 해바라기 씨, 참깨 등을 꾸준히 드시면 좋습니다. 셋째, 레드 이스트 라이스를 고려해 보세요. 홍국살이라고도 하는데
자연적인 스타틴 성분이 들어 있어서 콜레스테롤 저하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의약품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의사와 상의하세요. 넷째, 녹차를 꾸준히 드세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콜레스테롤 산화를 막고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 서너 잔 정도 꾸준히 드시면 LDL 콜레스테롤을 5% 정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다섯째, 마늘을 꾸준히 드세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고 혈관 확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생마늘이 가장 좋지만 드시기 힘드시면 마늘 우린물이나 마늘즙도 좋아요. 운동도 정말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에요. 주 3회 한 번에 30분 이상 중강도 운동을 하시면 HDL 콜레스테롤이 50% 정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모두 좋아요. 근력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근육량이 증가하면 기초 대사율이 올라가서 지방 연소에 도움이 되거든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만성 스트레스는 코티솔 분비를 증가시키고 이는 콜레스테롤 합성을 촉진합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켜서 콜레스테롤 대사를 방해할 수 있어요. 하루 7, 8시간 정도 양질의 수면을 취하시길 권합니다. 금연과 절주도 필수입니다. 흡연은 H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과음은 중성지방을 높입니다. 담배를 끊으시면 2주 내에 H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기 시작해요. 술은 적당량이라면 HDL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과음은 절대 금물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콜레스테롤 수치만 보시면 안 됩니다. 전체적인 심혈관 위험도를 평가하셔야 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더라도 다른 위험 요인이 없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반대로 콜레스테롤은 정상이어도 혈압이 높고 당뇨가 있고 흡연을 한다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습니다. 나이, 성별, 가족력, 혈압, 혈당, 흡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검사를 할 때는 12시간 이상 금식 후에 하셔야 정확합니다. 특히 중성지방은 식사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검사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시고 검사 당일 아침에도 물만 드시고 검사를 받으세요. 정기적인 검사도 중요합니다. 40세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번씩 콜레스테롤 검사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위험 요인이 있으신 분들은 더 자주 받으셔야 하고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고지혈증은 단순히 약물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 중 하나가 바로 생들기름입니다. 생들기름 한 스푼이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뇌 건강도 지켜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식습관 개선,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이 모두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실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만드셔야 해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들기름 맛이 낯설 수도 있고 운동하기 귀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 시작해서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부터라도 생들기름 한 스푼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점차 다른 건강한 습관들을 하나씩 추가해 가시면 됩니다. 몇 개월 후 건강검진 결과를 보시면서 뿌듯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치는 것을 느끼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실천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모든 분에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건강한 혈관, 맑은 혈액은 곧 건강한 삶을 의미합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질병들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면 가족들과 함께 하시라는 점입니다. 가족 모두가 건강해지는 것,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들 다 아는 똑같은 이야기라고 대충 흘려듣지 마시고 꼭 오늘부터 한 개라도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댓글창은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